좀 전에 이 인지질 이중층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막 단백질이 박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139쪽에 물질의 이동 얘기가 나옵니다. 물질의 이동. 참고로 생물체 내에서 물질의 이동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제 공부할 확산이고요. 두 번째가 삼투라는 현상이고, 들어본 적 있지? 삼투 현상, 삼투합 현상. 세 번째가 능동수송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당분간 배울 일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써놓은 이유는 요 두 개는 에너지의 소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절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저절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저절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능동수송은 에너지의 소비를 통해서 기관들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물질의 이동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산과 삼투, 지금 139페이지도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능동수송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확산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온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같은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은 이제 능동수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나 삼투는 그런 게 없다고. 자, 보시면 확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짧게 얘기하면 이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일반적으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물질이 이동하는 게 대부분 확산이 됩니다. 반면에 삼투는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느냐? 대부분 물이 이동합니다. 물이 이렇게 물질이 이동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산소가 이동한다,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 포도당이 이동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동하는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부르고요. 물에 해당하는 것들은 용매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죠? 용질, 용매, 용액, 용해 이런 거 들어봤지? 그래서 세포막을 경계로, 자, 확산 볼게요. 확산. 용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를 우리는 확산이라고 불러요. 그지? 자, 용질 동그라미 치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줄거 놓으시고, 자, 그림을 볼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확산이 뭘 통해서 일어나느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요 막 단백질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세포 내부에 있던 어떤 물질이 세포 외부로 간다. 응? 이게 확산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인지질 이중층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확산이 있는 반면에 단백질이 있는 통로를 이용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응? 자, 이제 3초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이 확산에는 크게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 확산은 이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촉진 확산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인지질 이중층은 뭐냐면 그냥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얇은 막인데 어떻게 통과하지? 얘를 그만큼 작은 애들이 통과하는 거야. 근데 막 단백질은 뭐냐면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에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다이땡 이런 데 가면 작은 소쿠리 같은 거 팔거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응? 거기에다가 내가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어떻게 돼? 물 다 새어나가지. 응? 근데 거기다가 내가 사과, 배, 귤 이런 거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 바구니에 담겨있지. 걔네들 못 빠져나가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작은 애들은 그냥 빠져나가는데 인지질 이중층으로. 근데 큰 애들은 못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이런 통로를 따로따로 만들어놔야 돼. 자, 참 볼까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단순 확산이라고 합니다. 써놓으시고요. 단순 확산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촉진 확산이라고 써놓으세요. 지금 보니까 거기도 그래.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은 지금 우리 책에 빨간색 점으로 이건 지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놨지, 그지? 뭐 굳이 통로가 없는데 그냥 뚫고 들어오고 있죠, 그죠? 작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가 가능하다고? 작아서. 반면에 막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일단 색깔도 초록색인데 조금 더 크지, 그림에 보면. 뭐 확연하게 크게 그려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촉진 확산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는데, 자 볼게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은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라는 뜻이야. 기름에 용해되는 성질이 큰 애들. 뭐 있냐? 여기 봐. 중학교 때 배웠던 지방이 분해되면 뭐 생긴다 그랬지? 지방산과 글리세롤. 들어봤죠? 그런 애들 또는 비타민 A, D, E, K. 얘네들은 단순 확산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용성 물질 그리고 지질 입자. 그러니까 지방 입자가 더 작다는 거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기체 교환이라 그러지? 확산이야, 확산. 왜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갑니까? 아니, 폐포니까. 왜 외부에서 폐포로 들어갑니까? 폐포 속에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는 폐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야? 이산탄소가 바깥쪽에 별로 없으니까, 폐포 속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관 속에 그런 상태가 돼 있으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라고. 각각의 기체가 차지하는 압력을 분압이라고 부르는데, 산소는 여기가 높고 저기가 낮으면 산소 절로 가는 거야. 이산탄소 저기가 높고 이쪽이 낮으면 이쪽으로 오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이라고. 반면에 막 단백질을 통한 그런 확산에는 주로 전하를 띈 물질 이온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큰 수용성 물질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등등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된다? 막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단순 확산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아까 뭐 있다 그래서 지용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지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비타민 A, D, E, K 이런 애들이 단순 확산이 일어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거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 반면에 촉진 확산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포도당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나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촉진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알겠죠?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된다. 이런 것들은 촉진 확산이고 이렇게 막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간다고. 아무래도 이게 통로가 더 폭이 넓으니까 길이 넓으니까 큰 애들이 지나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 입자들을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얘 나중에 내신 볼 때 그때 가서 외우고 입자가 작은 애들은 그냥 막을 통과하는데 입자가 큰 애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통로가 따로 필요하다. 그 통로 이름이 막 단백질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번에는 3투가 됩니다. 3투. 세포막을 경계로. 자, 두 번째 3투. 역시 세포막을 경계로 이번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용매가 이동한다고. 용매. 물이 이동한다고. 물. 이거를 3투라고 하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언제까지 이동하느냐? 예를 들어 여기 뭐 인공적으로 당근을 속을 파. 당근을 컵 모양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뒤지고 끝납니다. 응? 알겠죠? 그건 네 사정이니까. 하여튼 당근을 속을 파가지고 컵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조금 농도가 좀 진한 설탕물을 하나 넣어놔. 하나가 아니라 설탕물을 좀 넣어놔. 한 반 정도. 당근 컵으로 만든 컵에다가 설탕물을 한 요 정도 넣어놔. 그래놓고 얘를 그냥 물이 담겨 있는 수조에다가 넣는 거야. 물. 이거 그냥 맹물. 응?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부분 어떻게 될까요? 내려갑니다. 얘 내려가고 얘는 올라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당근을 통해서 응? 물이 스며든 거야. 무슨 현상? 삼투. 응? 이 속에 있는 설탕 분자는 당근 조직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지 못해. 커서. 응? 근데 밖에 있는 물 분자는 들어오는 거야. 그럼 들어오는 원리가 뭐냐? 농도 맞추려는 성질이 있어. 그럼 언제까지 되느냐? 농도가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게 이제 단맛이 안 날 때까지 스며든다고. 물론 물도 충분히 많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삼투는 물이 이동한다고. 니네가 다루는 건 다 물밖에 없어. 니네가 공부하는 것 중에 용매로 쓸 게 물밖에 없어서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확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확산인데 이거 그냥 삼투라고 한다고요. 확산하고 반대로 해석을 하고 물이 이동한다 줄 그어놓으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요 적혈구 가지고 먼지거리 해놨어. 지금 거기 보면 빨간 공 모양, 빨간 도너츠 모양, 왼 도깨비 모양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지? 응? 이게 원래 적혈구였거든. 원래 가운데 있는 도너츠 모양이 정상적인 적혈구 모양이에요, 그지? 그런데 이 적혈구 역할하는 적혈구를 물에다 넣었어요. 지금 비커에 물 들어있고 적혈구를 물 속에 넣은 거거든. 그런데 이 물이 맹물이야. 근데 알다시피 여기 봐, 적혈구는 세포잖아. 그럼 세포는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하고 농도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 몸에도 약간 소금물 같은 거, 식염수와 비슷한 농도의 성분의 물이 들어있잖아, 그지? 근데 얘를 맹물에 집어넣으면 바깥쪽이 농도가 진해, 내가 농도가 진해. 다 적혈구. 내가 농도가 진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봐, 내가 적혈구인데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근데 나는 농도가 좀 있는데 밖에 쪽에 농도가 없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밖에서 안쪽으로 이 세포막을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그냥 물이 스며드는 거야. 그러면서 나 어떻게 돼? 점점 뚱뚱해지는 거야. 그래서 터질 수도 있어. 알겠어요? 응. 자 보세요. 여기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그지? 그런데 식물세포도 그렇게 되느냐? 식물세포도 보면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얘도 세포가 팽팽해진다라고 돼 있지. 근데 식물세포는 터지지는 않아. 왠줄 알아? 세포벽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잡아줘.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 속에서 커진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맥시멈이 정해져 있죠. 근데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계속 커져.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풍선 계속 불면 어떻게 돼? 영원히 커져? 언젠가 터질 거 아니야. 얘도 터집니다. 이걸 용혈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현상? 용혈현상. 그림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뒤에 문제가 어디 있을지도 몰라. 있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림엔 없네. 아무튼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밖에서 스며드는 물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확산하는 물이 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이 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더라. 반면에 이럴 수는 있지. 밖에 엄청 짠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짭짤한 정도의 농도를 가진 세포액을 갖고 있는 그런 생물인데 바깥쪽에 완전 진한 소금물, 바닷물 한 2배. 응? 그럼 어떻게 되냐? 내 몸에 있던 적혈구 속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가 저농도, 바깥이 고농도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쭈그러드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써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쪽을 여기 봐. 농도가 적은 용액에 대해서 저장액이라고 불러. 응? 어느 정도의 농도를 가진 것을 무슨 장액이라고 하는데 낮을 저자 써서 저장액. 제일 세 번째 그림처럼 적혈구가 무슨 도깨비처럼 쪼글쪼글해지면 바깥쪽이 농도가 진한 거니까 그쪽은 고장액이라고 부르고 가운데 변화가 없는 건 같을 등자 써서 등장액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 정도 단어는 충분히 이해가죠? 조심해야 될 건 들락날락하는 물은 늘 있는데 바깥쪽이 저장액이면 나한테 들어오는 물이 많다는 거, 바깥쪽이 고장액이면 나가는 물이 많다는 거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특히 식물세포 그림 보세요. 제일 마지막 그림.
아까는 빽빽하게 붙어있던 빨간 애들이 흰 자리가 너무 많이 생겼지. 세포들이 쭈그러들면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여기 봐. 세포벽 안에 그리고 세포막이 그 다음에 좀 꽉 차있는 편이잖아. 근데 이 세포막이 너무 줄어들어 버리면 세포벽과 완전 분리가 많이 일어나 버린 거야.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초록색 동그라미 8번에 써 있습니다. 바깥쪽이 너무 고장액이라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세포벽에서 세포가 분리되면서 빈 공간이 많아지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식물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배추 절인 거, 그지? 바깥쪽에 소금 뿌려가지고 소금물에 절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소금에 절이는 게 소금 묻혔으니까 짜지라고 절이는 거야? 아니면 수분을 빼려고 절이는 거야? 수분을 빼려고 절이는 거야. 응? 그러다가 소금이 묻으면 짠 건데, 알겠지? 원래 배추, 김장때 배추 절이는 원리는 배추를 흐물흐물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물로 또 씻어내요. 뭐 그래도 안쪽에 겹겹이 소금이 좀 박혀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물로 씻어냅니다, 배추. 요새는 배추를 집에서 잘 안 절이니까 잘 모르지만 요새 김장에도 배추 잘 안 절이는 거 알죠? 절인 배추 사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랜덤이 있더라고요. 잘 절여진 게 오면 그의 김장은 좀 괜찮은 거고, 잘 안 절여지면 그의 김장은 망하는 거고. 응? 김장 해보고 본 적이 있는 사람? 우리도 하시겠네? 그럼 가서 배추가 딱 절여지면 딱 그러란 말이야. 원형질 분리. 응? 이 밖에 있는 소금물은 고장액.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네? 막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럼 이제 친척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오, 야, 과학학원 다니다니 별걸 다 알아. 저렇게 되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알았어요? 자, 원형질 분리가 우리가 그 절이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 속속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를 작은 단계부터 큰 단계 순으로 적어라. 그 뭐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거 쓰면 됩니다. 일단 동물, 식물 구분을 안 해놨으니까 그 정도 쓰면 될 거고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다음에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 소기관의 이름을 쓰시오. 리보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리보솜이라고 쓰세요. 아까 쌤이 RNA가 갖고 온 설계도 가지고 필요한 걸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었지? 그 만들어내는 물질이 단백질이야. 효소도 단백질이고 호르몬도 단백질이야.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장소가 리보솜이 되는데 이게 이름이 비슷한 게 세포 내에 있어. 지금 우리 리보솜 얘기했잖아요. 리소좀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 리소좀은 뭐냐면 세포 내에서 세포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 활동을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소좀입니다. 처음 들어볼 거니까 그냥 리소좀이라는 단어가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기능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리보솜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한 1번은 답이 리보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거. 그 다음에 2번에 1번 했고요. 2번에 2번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걸 우리는 광합성이라 그러지.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다? 엽록체. 어디? 엽록체. 3번 유전물질이 있으며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어디? 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지질 이중층의 막 단백질이 파묻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를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하고요. 3번 1번 세포막.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도가 다른, 이게 수용성 양분이냐 포도당이냐 아미노산이냐 지질이냐 등등에 따라서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네. 우리 막 단백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촉진 확산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막 단백질에서 일어난다고? 이 촉진 확산을 하는 애가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온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양분들을 그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용성 양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수용성 양분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용성 양분, 성분 중에는 비타민 B, C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다 뭐야? 비타민 B, C 다 촉진합산, 막단백질을 통한 거. 수용성이란 말 쓴다고. 얘들이 좀 사이즈가 크다고요. 자, 이제 선택적 추가성이라고 쓰면 되겠고 3번 산소는 기체이니까 그냥 단순 확산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확산한다. 그 다음에 적혈구를 진한 설탕물에 집어넣으면 바깥쪽이 너무 진하니까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지? 삼투에 의해 적혈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 뒤로 넘기면 그 실험을 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실험하느냐? 자색 양파 가지고 거기 붉은 양파의 표피에 가로 세로 각각 5mm 정도로 칼집을 내고 잘라낸대요. 그래놓고 거기 두 번째 그림에 보면 투명한 접시에 증류수, 설탕 용액, 그 다음에 20% 설탕 용액, 거기 페트리 접시라고 써있지, 그지? 응? 증류수는 그냥 농도가 너무 낮은 10%는 뭐 양파하고 비슷한. 왜 양파는 설탕 가지고 한 줄 알아? 양파에 단맛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거든. 단맛을 내는 성분이. 20% 설탕 용액, 이건 되게 진한 거. 아까 했던 예대로 치면 증류수는 저장액, 20%짜리는 고장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더니 결과 봐봐. 증류수는 팽팽해졌다. 왜? 수분이 양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그죠? 두 번째 거는 차이가 없는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지. 양파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간 거란 말이야. 자, 해석 5번에 줄봅시다. 설탕과 같이 큰 분자가 큰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은 세포막을 통과하는데 삼투, 그지? 지금 어딘지 알아? 140쪽 제일 밑에. 저 아직 못 찾고 있어가지고. 5번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설탕과 같이 분자가 큰 물질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은 세포막을 통과한다. 그래서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걸 두 글자로 삼투라고 부른다고요. 되니? 지금 달걀 노른자 가지고도 똑같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비커에 또 증류수 10% 설탕 용액, 20% 설탕 용액 100ml씩 넣어놓고 달걀 3개를 깬 후에 노른자만 분리한대. 할 수 있어? 잘 못하지? 이건 이상하게 요리를 잘 안 하는 사람도 못하더라. 이쪽에 계란 반 딱 못 쪼개는 사람들 많지. 은근히 많던데. 탁탁 쳐가지고 딱 쪼개면 이렇게 반 딱 쪼개지거든? 쪼개질 때 이렇게 싹싹싹싹 걸어서 노른자만 싹 받아냈다는 뜻이야. 응? 솔직히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하긴 힘든데 하여튼 노른자만 받아낸 다음에 증류수에 넣었고 10% 설탕 용액에 그 다음에 20% 설탕 용액에 넣었대요. 그러면 증류수에 집어넣은 거는 처음보다 커졌다. 왜? 밖에서 수분이 밀려 들어왔으니까. 그지? 그럼 10%는 그대로 있더라. 20%는 빠져나가서 이 노른자가 작아졌더라.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 얘기예요. 역시 또 결과인 해석의 4번을 읽어볼까요?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었을 때 달걀 노른자의 크기가 변한 것은 삼투에 의해 물이 이동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되니? 자, 밑에 확인 문제 한번 1, 2번 해보세요. 선생님 이거 잠깐 지울 동안. 일단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거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장액이냐 등장액이냐 고장액이냐. 여기다가 세포를 넣으면 세포가 뚱뚱해진다. 이건 세포가 그대로다. 이건 세포가 쭈그러든다. 이유는 물이 들어와서, 이건 물이 빠져나가서. 원리는 삼투. 이게 그냥 핵심이지. 그치? 자, 이 실험에서 물이 이동하는 원리는 뭡니까? 삼투이다. 오케이. 이 실험에서 설탕은 세포막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네. 이유는 너무 커서. 그치?
물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삼투의 기본 원리고요. 10% 설탕 용액에 담가둔 양파 표피세포의 부피 변화가 없는 거는 물이 이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와 나가는 게 같아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동량이 없긴 하지만 정말 이동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지? 555X가 되겠고요. 2번. 그러면 양파 표피세포를 설탕 용액에 넣고 10분 지난 다음에 현미경으로 본 거다. 뭐야 이거 이번에는? 이거잖아 이거. 고장에게 집어넣은 거. 세포 벽을 사이에 두고가 아니라 세포 막을 사이에 두고입니다. 실험 결과 양파의 표피세포에서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한다고. 원형질 분리. 양파 표피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이렇게 줄어든 거지. 답은 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요거 본 다음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세요. 단백질. 쌤 아까 핵 속에 뭐 들어있다 그랬지? 단백질이 합성된다. 아까 쌤이 얘기한 뭐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낸다. 어디서 만들어내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세포들의 핵 속에 있는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RNA가 밖으로 그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갖고 나가면 지금 아밀레이스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아밀레이스 설계도 하나만 한 번만 복사해 주세요. 그럼 DNA에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럼 그거를 RNA가 갖고 나갑니다. 갖고 나가서 소포체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 리보솜으로 간다고. 그럼 리보솜한테 야 설계도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 근데 잘 봐. 희한하게 들고 나가는 RNA가 있고요. 그 RNA를 가지고 정말 리보솜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주는 RNA가 또 있어 따로. 그래가지고 이 RNA 중에 두 개의 RNA가 있어요. 여기에 리보솜. 핵이 있어 핵. 핵 속에 DNA가 있는데 DNA 속에 어떤 특정 효소의 호르몬의 원본이 들어있거든? 그 원본을 복사해서 들고 나가요. 메신저 RNA, mRNA. 코로나 때 엄청 들어갔죠? mRNA 백신 어쩌고저쩌고. 응? 아스트라제네카. 오야 이제 언제 기억도 안 날라 그래. 또 뭐 있었지? 백신 이름 대봐. 아스트라제네카 또 뭐 있었지? 화이자도 원래 회사 이름인데 하여튼 뭐 그런 백신이 대부분 뭐야? mRNA 계열의 백신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우리가 주입을 한 거야. 응? 왜? 원본이 이 속에 없거든.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끼라서. 그래서 그 설계도를 주입을 해주면 우리 몸에 있는 리보솜이 그걸 가지고 항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항체도 단백질이고. 자, 그래서 mRNA 계통의 백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또 얼마 했다고 또 그거 다 까먹었어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응? 이게 외계어로 써있거든? 얘네들 입장에서 볼 때? 외계어로 써있으니까 전달해가지고 이 리보솜 앞에까지 오면, 야, 수고했을 때나? 그걸 가지고 리보솜이 알아듣게, 몰라블라. 그러면 얘가, 오, 몰라블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번역해주는 RNA라 해서 tRNA라고 합니다. Translate. 그러면 리보솜이 블라블라 그래서 쫙 아밀레이스 만드는 거라고. 그럼 얘가 골지체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지. 혈관 따라 돌아다니다가 이제 필요한 데에 저장됐다가 쭉쭉쭉 침샘에 저장됐다가 쭉쭉쭉 나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응? 그 과정이야. 여기 볼게. 핵 속에 DNA가 들었어. 응? 그럼 첫 번째 화살표에 바로 RNA가 들어갈 거야. 그지? RNA가 리보솜에게 전달해주면 리보솜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 그게 효소건 단백질이건 아까 말한 항체건 만들어. 그럼 소포체를 통해 골지체를 통해 밖으로 나가. 그지? 막으로 쌓인 주머니 밖으로 나가. 단백질 써있지. 그러면 이제 혈관 따라서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곳에 저장돼 있다가 사용되는 거야. 자, Q1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세포 내의 소기관은 리보솜입니다. 알겠습니까? 2번 확산 과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그냥 표 속에 왼쪽에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라고 돼 있지. 왼쪽의 확산을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단순 확산, 촉진 확산. 그래프 보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그래프를 보니까 이 그래프 안에서는 최소한 단순 확산은 그냥 계속 농도차가 커지면 점점 확산 속도가 빨라지죠. 그지? 근데 촉진 확산은 어떤 거야? 안팎의 농도가 차가 커지면 좀 촉진 확산도 빨리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속도가 안 늘어. 왜 그런 줄 알아? 귀엽네. 단순 확산은 그냥 껍질을 파고 나가는 거니까 그냥 껍질 있으면 막 나가면 돼. 근데 촉진 확산은 통로가 따로 있지. 이제 생각해봐. 만약에 애들이 이 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그냥 수업 끝나면 바로 슉슉 나가버리겠지. 근데 문이 하나잖아. 문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나갈 수 있는 애들이 막 많아지겠어? 아니잖아요. 자, 통로라는 막 단백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애들은 확산되는 속도에 한계가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Q2.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될 때 세포 안팎의 농도차에 비례하여 확산 속도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확산을 해요? 촉진 확산을 해요? 촉진 확산을 해요. 막 단백질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나간다고. 그럼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많이 나면 그냥 한없이 계속 양이 많아집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통해서 그런가 보네. 응? 그래, 그 그래프 바로 밑에 줄 거 볼까요? 막 단백질을 통해, 아직 그치만 막 단백질을 통해 확산하는 물질은 어느 정도까지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에 비례하여 확산 속도가 빨라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빨라지지는 않는다. 이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막 단백질이 모든 물질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좁다 이거지. 3번에 아까 쌤이 당근을 파가지고 당근으로 컵 만드는 거 그거랑 비슷한 과정이에요. U자 모양의 시험관에다가 왼쪽에다가는 농도가 낮은 용액, 오른쪽에는 농도가 높은 용액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중간에 세포막과 같은 성분을 막아놨어. 세포막이라고 써있기도 하고 반투과성 막이라고 합니다. 무슨 막? 반투과성 막. 반투막이라고 직접 얘기하기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쏘는 거야. 세포막 역할하는 인공적인 막을 반투과성 막, 반투막. 뭐 구할 수 있으면 세포막 그냥 갖다 박아놓은 거지. 그래 놓으면 지금 농도가 낮은 용액 쪽에는 물이 많을 거 아니야. 농도가 높은 쪽에 물이 적을 거 아니야. 그럼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 버린다고. 그지? 지금 용질은 왼쪽으로 가냐 못 가냐 확대해 놓은 거 보니까 못 가요. 구멍이 너무 작아. 근데 물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안 가요? 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U자관의 양쪽 높이가 같았는데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물만 많아지면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누가 이동해서야?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게 Q3죠. 세포막을 경계로 3투에 의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내신탄탄 문제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20번까지. 그지? 지금 하십시오. 딱 10분 정도 드립니다.